네. 그러면 뉴스 3 이제 들어가 봐야죠. 네. 자, 우리 이름 잊어버리셨죠? 말을 이름 잊어버리셨다 이거. 권순우 팀장님 깜빡깜빡합니다. 저도 이제 다 됐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라인에 균열이 있다는 얘기지. 갈아타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녕하세요. 삼프로 TV의 권순우 네. 씨의 팀장인데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처음 그러세요? 뵙겠습니다. 예, 아유 매일매일 새로 와요. 네, 자 우리 권 팀장님 아유, 함께. 이게 주주분들을 모신다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을 좀 IR 하시는 분들을 좀 모실까 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주분들한테 좀 나와서 좀 정보를 좀 많이 주셔라, 기업 네. 얘기를 많이 해주셔라 이거를 조금 이렇게 열심히 설득을 하고 있는데 정프로님은 그 주주분들을 모시고 계셨었군요. 네, 이제 주주분들의 목소리 들어야죠 우리가 또. 예. 주주총회가 아니라 주주정회. 네, 주주. 정프로와 함께하는. 알겠습니다. 사실 네. 뭐 이제 웃을 분위기 아닙니다. 제가 매블쇼 봤는데 이빨 보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 뭐 상황이 좀 안 좋죠? 지수 많이 빠졌어요. 네. 그 다우존스 1.02% 빠졌고요. 나스닥 마이너스 1.98% 그리고 S&P 500이 마이너스 1.58%. 어우, 쭉 흘러버렸네. 네, 쭉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큰 관심을 보이진 않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은행에 대한 불안이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어요. 이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그 좀 유명했었잖아요. SVB 다음은 퍼스트 리퍼블릭이다 그래가지고 뭐 JP 모건에서 막 돈 쏟아붓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회사 주가가 어저께 50% 폭락했습니다. 반토막 나서 은행주가 하루에 예, 하루에 반토막 났습니다. 뭐 대충 마무리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 $100 넘어가던 게 네. 90% 폭락한 다음에 네. 이거를 다시 조금 괜찮아졌다고 해서 들어 올렸는데 그게 또 반토막이 나면서 전저점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이게 1분기 실적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예금 보유액이 한 140조 원으로 그 작년 말보다 40.8%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 괜찮다 그래가지고 돈을 막 그 다른 은행들이 돈 넣어주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도 예금이 40%가 감소를 했고 시장 예상치가 한 200조 원 정도 됐어요. 예금이 한 200조 원 될 거다 그랬는데 140조 원밖에 안 났으니까 뱅크런이 생각보다 더 컸었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뭐 어차피 은행에 돈 넣는 건데 그렇게 불안한 은행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나는 상식적으로 따지면 40%밖에 인출이 안 됐다는 것도 나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좀 불안하면 무조건 뭐 그렇다고 이자를 뭐 엄청 많이 주는 것도 아니거든. 근데 사실은 저 혹시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뉴욕 갔을 때 저게 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고 앞에 저 갔다 오셔서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내가 그래서 일부러 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네. 평온해요. 평온하고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미국의 지역 은행이라는 게 그 어떤 지역에 딱 한 지점이 있는 은행이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왜 저축은행이 예. 어떤 도시에 딱 하나 있는 네, 저축은행이 있죠. 노노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요. 맨하탄에만 수십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블럭별로 하나씩 있을 정도로 큰 은행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거기서 저 택시 타고 가면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딱 한 개 지점 있는 그런 정도의 은행이 아니에요. 어느 동네 마을 공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니라니까. 네. 수익성도 나빠졌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가 줄었고요. 매출도 13% 감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인상적이었던 그 기사 내용이 그 연방준비은행이 지원을 해줬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금융권에서 지원을 해줬다라는 얘기는 보통 돈을 빌려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금융 지원 그럼 대출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FRB에서 한 1천억 달러 그러니까 134조 원 정도를 빌려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준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연준에 내는 이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수익을 버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악화가 좀 돼 있는 상황이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표현을 굉장히 세게 썼는데 산송장이다. 산송장 오랜만에 예. 들어본다. 물론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말로 하진 않았습니다. 산송장. Living Dead. 진짜 산송장이네. 예, 그렇게 표현을 좀 영어 썼어요. 참 쉬워요. 리빙데드구나 산송장이. 그래서 그 퍼스트 리퍼블릭에서는 지금 한 1,000억 달러라는 대출 및 증권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출이나 증권이라는 거는 은행으로 따지면은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하고 이제 일반 기업하고는 반대잖아요. 우리 대출 받으면 부채인데 은행에서는 대출 내주면 그게 자산으로 잡힙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 매각까지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미국 시장에서는 부채 한도 증액 문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매년 나오는 이벤트인데도 매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번에 좀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작년에도 심각하다는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미국 증시는 1% 넘게, 네. 나스닥은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일단 퍼스트 리퍼블릭 관련해서 아마 이따 정광호 대표도 조금 말씀 아마 주실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배터리 관련 뉴스가 또 있는 모양이군요. 네, 자동차, 네. 그렇죠. 자동차 얘기가 배터리 얘기죠. 현대차 그룹하고 SK온이 2025년에 북미의 자동차 합작 공장을 세운다. 근데 어제 그 현대차 관련한 대형 뉴스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상장사 최대 영업이익 실적 발표. 아니 근데 최대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많이 늘었던데.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더라고. 그리고 SK온하고 배터리 합작 공장 만든다는 발표. 그리고 주주환원 관련한 것도 굉장히 큰 뉴스였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포티투닷에 한 1조 정도 증자하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네. 실적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 현대차가 1분기에는 물론 삼성전자가 많이 줄어서 그런 거긴 하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네. 매출액이 한 24%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86%가 오 뭐예요? 늘었어요. 그렇게나 늘어?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는 이게 사유별로 나오는데요. 뭐가 늘었나? 네, 환율 효과가 있고 물량도 엄청 늘었습니다. 물량도 거의 7,500억. 저 물량이라는 건 대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대수죠. 네. 그리고 믹스 개선이라는 표현을 자동차 업계에선 쓰는데 비싼 차 많이 팔린다. 비싼 차 많이 팔렸다. 그리고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거의 1조 9천억에서 1조 6천억 플러스 돼서 3조 6천억 정도 영업이익. 근데 저기서 저 그 기타하고 금융은 뭡니까? 저 금융은 금리가 현대캐피탈. 올라서, 금리가 올라서 그런가? 이건 현대캐피탈 관련한 네. 순이익이고요. 네. 뭐 기타는 나머지 이것저것 해가지고 하는 차 건데 많이 팔리면 금융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뭐 리스 많이 해주고 뭐 이러면. 아니 근데 근데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라고요? 예. 아. 금융 수익 마이너스. 예. 뭐 리스라든지 뭐 네. 캐피탈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또 인상적인 게 OP 마진, 영업이익률 9.5%. 여기는 6.4%. 이익률이 엄청 좋아졌죠. 9.4%면 자동차 업계에서 굉장히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높은 거죠. 거죠. 네. 뭐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제조업에서도 굉장히 높은 거죠. 저희 제조업 해봐야 뭐 한 5% 6%뭐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제조업 하는 분들 되게 존경하는 이유가 영업이익률 5% 이렇게 내면서 또 고용은 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제조업 하시는 분들을 좀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 기아가 또 오늘 발표해요. 여기도 뭐 2조 원 중반 정도 나올 거라 그러니까 양사 합치면 6조 원 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다 묶어가지고 내일 그 유종훈 기자가 SML 또 나와서 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도 되게 좋았어요. 판매가 좋았는데 아이고 그 지역별 판매를 보더라도 다 좋았습니다. 국내도 이만큼 늘었고 미국도 이만큼 늘었고 유럽도 이만큼 늘었습니다. 기타 권역에는 중국이랑 저기가 있어요. 그 러시아. 그래가지고 국내 판매가 한 25% 정도 늘었습니다. 15만 대에서 19만 대로 늘었고 미국은 20만 대에서 25만 대로 24%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도 13만 4천 대에서 14만 9천 대로 11% 정도 늘었어요. 인도는 뭐 잘하고 있죠. 현대기아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은 좀 안 좋은데 그래도 한 1%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워낙 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별로 반등 효과는 없는데 그래도 1%로 플러스 전환됐다라는 거를 뭐 의미를 두자면 좀 의미를 두고 싶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를 받아서 뭐 러시아 시장은 여전히 69%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볼 때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SUV 비중 많이 보거든요. 근데 차를 면밀하게 따지고 보면 세단이 마진이 더 좋아요. 근데 SUV를 사람들이 더 선호하기 때문에 SUV가 판매가 많이 되면 이익이 좀 늘어나는데 SUV 판매 비중이 50% 넘은지는 좀 됐고요. 21년에 47.3%였는데 올해 1분기 52.7%로 늘었다. 그리고 제네시스 판매 비중 같은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게 작년 한 3분기 때부터였죠. 그 자동차 잘 안 팔릴 거라고 그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여전히 그 사상 최대 판매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폭스바겐이라든지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약간은 그 생산 쪽의 차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도 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배터리 공장 설립에 앞서서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배당 성향을 25% 이상으로 설정을 했어요. 배당 성향 25%면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선 은행주도 한 20, 한 7, 8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조회사가 25% 한다는 거 좀 인상적이고 분기 배당 3개월에 한 번씩 준답니다. 배당을. 앞으로 예. 네. 그리고 분기 배당으로 바꾸는 얘기가 있고 자사주 소각. 소각 예. 1년에 1%씩 3년. 3%를 소각한다. 예. 3년 안에. 예. 그럼 이론적으로는 3년 안에 무조건 다른 게 3% 똑같으면 올라야 3% 올라야 되네. 그렇죠. EPS 같은 거 다 올라야 되죠. 그래서 어제 올랐구나. 어제 이것 때문에도 제가 보기엔 이것 때문에 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긴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배당이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된 걸로만 오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꾸준하게 잘 해줌으로써 이게 이제 실제 주가 펀더멘탈에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얘기를 좀 드리면은 전 여기에 현대차하고 SK온이 손을 잡고 북미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 규모가 한 6조 5천억 정도 규모예요. 투자 총액이 한 절반 정도는 차입으로 조달을 한답니다. 근데 이거에서 제가 조금 눈여겨보고 싶은 포인트는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배터리 셀 회사라든지 소재 회사들이 되게 잘하는데 돈이 없다 이런 얘기 좀 자주 드렸었거든요. 24년까지 부족 자금이 셀 회사 기준으로 20조 원이 넘고 소재 회사 기준으로 8조 원이 넘는다. 그리고서 소재 회사들이 요새 뭐 이렇게 자금 조달하는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현대차하고 SK온이 합작 법인을 발표했다라는 거는 이 자금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돈을 내주는 건데 그렇게 국내에서 배터리 3사를 이렇게 거느리고 있던 현대차가 자기 돈 내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들이 여기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차 회사도 이제 차 회사들 중에서도 가장 그립이 강한 우리나라 기준으로 기준이 가장 현대차가 돈을 냈다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그 배터리 회사들의 어떤 협상력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25년 가동을 목표로 해서 35기가와트 정도 규모를 짓는다고 하는데 35기가면은 한 30만 대 좀 넘는 정도 수준. 의 어떤 공장이 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은 조금 시점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미국에 가 계시잖아요. 그거 시점 맞춰서 발표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 시점에 그렇죠. 윤 대통령 오셨을 때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지어줄게, 투자해줄게. 그럼 우리도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미국 공장도 미국 기업도 우리나라에다가 공장 짓고 투자해줄게. 이런 뉴스가 같이 이어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SK온의 어떤 그 공장 합산으로 보면 한 185기가와트 정도 될 거예요. 이제 원래 있던 거 그리고 포드 공장 그리고 이번에 짓는 거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 현대차하고 북미의 조인트 벤처 설립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랑 또 맞춰서 나온 뉴스가 삼성 SDI가 GM하고 합작법인 설립합니다. 이것도 한 30억 달러, 4조 원 이상 투자를 하는 거고 연산 한 30기가와트 정도 규모입니다. 미국도 뭐 좀 줘야죠. 그러니까요. 자꾸 이렇게 해주는데 가는 게 있으면 좀 오는 게 있어야죠. 공짜가 있나. 그러니까. 네. 잘하십시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 말씀하셨잖아요. 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저 미국 그 현대자동차 미국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 약속했는데 IRA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 발표했어요. 어제 얘기했습니다. 네? 미국 사람이죠? 예,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겠어요. 자, 하여튼 앞으로 한 3, 4일 동안 어떤 발표 나오는지 한번 잘 저희가 살펴보고요. 예.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테라 관련한 기소가 있었습니다. 루나테라 사태에 대해서 네네.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게 사실 뉴스 가치로 따지자면 인물 중심으로 따지면은 제일 메인되는 인물은 이제 권도영 전 대표잖아요. 근데 거기는 몬테네그로에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제일 큰 뉴스는 권도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일 텐데 여기서 신영성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하다가 사업을 그러니까 같이 제일 뒷단에 테러가 무너지는 과정에서는 같이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무게감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인물인데 초반 멤버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가장 인상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국내 수사기관이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인정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시장법 대상이 된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적용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기에 딸려 있는 검찰이 테라를 그렇게 봤던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증권으로 봤던 이유들. 네. 그러면 그게 지금 거래되고 있는 코인에도 비슷한 성격의 것들이 꽤 많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 전에는 코인은 그냥 이거는 증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이거는 증권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잘 기억하지 못할 텐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 뉴스를 하나 갖고 왔는데 티몬 있잖아요. 티몬? 네, 티몬. 네. 거기 뭐 티몬스터. 물건 파는 거. 네. 그 물건을 테라로 결제할 수 있다라는 프로젝트였었어요. 테라 신현성 그 대표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신영성 대표하고 권대영 대표가 같이 한 거죠. 그 신영성 대표는 티몬 쪽에 있던 사람이고 권대영 대표는 테라 쪽에 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그 지금 테라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 코인 어디다 쓸 거예요? 코인은 쓸 일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티켓몬스터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걸로 거래를 하면은 한 5에서 10% 정도 할인이나 아니면 바이백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 내고 카드 결제하는 것보다 테라 사서 결제하면은 10% 이상 이익을 볼 수 있는 원래 이런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자금을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루나를 발행을 한 건데 그래서 루나를 발행을 함으로써 한 550억 정도의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 근데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 그리고 루나 코인은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한 상품이고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상품이라면 주식 아니면 채권이 되는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루나 코인이나 테라 코인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테라 프로젝트가 잘 되면 루나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고 이런 프로젝트가 잘 되면 루나 값이 오를 겁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젝트의 투자의 수익을 나눠받을 권리를 얻는 금융 투자 상품이다 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에요.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이 코인이 되게 다양하게 활용이 되다 보면은 이거의 가치가 올라갈 올라간다. 것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물론 그러면 증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시적으로 코인에서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서 네. 이게 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쓰면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요런 정도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검찰에서는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된다면 그 구조가 법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는 상품이었는데 이거를 금융투자 상품으로 지목을 한 거예요.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이제 나머지 정부 부처들도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로 발생하는 수익이 귀속되는 코인은 증권에 해당하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주요 국가에서도 증권 요건을 가진 가상화폐는 당연히 증권으로 자본시장법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당연하잖아요. 이 코인 왜 사요? 그러면은 이 코인은 이런데 쓸 거고요. 이런 거 쓰는 사람들 많아지면 가치가 올라갈 거예요. 그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블록체인 네네네. 프로젝트에서. 근데 그게 정확하게 법적으로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빠져나가 있는 거였었거든요. 이게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법원에서도 지난 2월에 루나 코인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신현성 씨를 기소를 하면서 검찰은 그걸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검찰이 그렇게 적용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꼭 인정받으리란 법은 또 없는 거죠? 없죠. 이제 검찰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고. 그쵸. 네. 근데 이게 그 수사당국에서 이거를 증권성을 인정한 기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거를 뭐로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되게 다양합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내용들이 쭉 네. 있었는데. 근데 이게 아마 저 루나 코인을 만약에 증권성 인정을 해버리면 다른 코인들도 결국은 이제 그 비슷한 판단들을 받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게 코인 전체에 긍정적일지 혹은 뭐 부정적이 될지 그거는 또 약간 판단이 잘 안 서는 일이기도 하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가격을 유지했던 테라루나의 가격을 유지했던 것도 사기라고 봤고요.
이거를 티몬에서 결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것들도 사기라고 봤습니다. 거기에 또 이거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던 뭐 부정청탁 혐의들 이런 것들도 좀 적용이 돼서 이거는 저는 뭐 신현성 대표가 뭐 저기가 되냐 안 되냐 이거보다는 저는 이 증권성에 대한 전문가들이 네네네. 사회적으로 어떤 컨센서스를 이끌어낼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뉴스 네. 3 코인 테라 관련된 이야기까지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